2025년 12월 15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당선 직후 강행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그를 병영 속에 위치시켜 계엄령 망상에 빠지게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 발표를 전후하여 11명의 대장 출신들은 반대 성명, 1000명의 장성 출신들은 지지 성명을 냈다.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박수부대인지를 이젠 알 수 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젯밤에 레바논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기상천외의 사건은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더불어 요사이 이 사이버 그리고 무선 전화, 무선 호출기, 해킹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공격에 대한 대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삐삐 무선 호출기에다가 이 폭약을 심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어제 약 3000개의 삐삐를 폭파시켰습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이 무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 호출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출기를 어디서 수입을 했느냐 하면은 대만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수입을 할 때 제작 단계 또는 수송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그 호출기 하나하나에다가 한 2g 정도의 폭약을 장치를 하고 또 신호기를 부착시켜 가지고 원격 조종으로 폭파시킨 겁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3000대의 삐삐가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명이 죽고 28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200명은 중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안보, 특히 이 수뇌부의 보안 상태가 어떤지 정말 걱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청와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국가 수뇌부, 군 수뇌부의 안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별로 되는 게 없고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안전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2022년 3월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이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입장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걸 무시하고 무리하게 용산으로 국가지휘부를 옮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을 전담했던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 지휘부의 연쇄 이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달 만에 방빼 해가지고 그 국방부가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옮겼는데 거기서 합참과 국방부가 동시에 근무하려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참을 저 남태령에 있는 수도 방위사령부로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기로만 하고 지금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고 예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이 공격하기에 좋은 거죠. 한 방에 전술 핵무기 같은 거 한 방에 다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군지휘부와 국가지휘부를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해놓았느냐. 그뿐만 아니죠. 집무실과 관저의 분리로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여 동선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군사시설인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함으로써 용도에도 국격에도 맞지 않고 윤 대통령도 청와대의 상춘제와 영빈관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저, 집무실, 청와대 기존 시설 이렇게 세 갈래로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지휘부가. 졸속 이전에 따른 공사 부정 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과연 이 집무실을 계속 쓸 것인지도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 정이 떨어진 듯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국가 및 국방지휘부가 모여 있어 한 방으로 국가의 뇌수와 심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군의 1차 타격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경고한 군 장성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전을 지휘한 현재의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참을 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2022년 3월 19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었던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동에 동참한 역대 합참 의장은 김종환,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또 다른 이름의 김종환,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등 총 11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4명, 최세창, 조영길, 이상희, 한민구 4분은 국방장관도 지낸 인물들입니다. 조영길, 이상희,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하여 정권 이항기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11명의 합참의장 출신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해안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인 점에서 윤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국방부로의 이전은 안보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방장관도 여기만 전직 합참의장 A씨는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지휘부가 한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개전 초기 고위력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전술핵까지 개발 중인 북한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청사는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전 장관은 국가 지휘소이자 심장부인 청와대의 이전은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 백년 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미국, 영국, 러시아의 국가 지휘소인 백악관과 버킹엄궁, 크렘린궁 등이 길게는 수백 년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전직 합참의장인 B 씨는 야전사령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취약기에 청와대를 정치적 명분으로 한 달여 만에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분한 수기와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섣불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종환 합참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소통에 반하고 준비되지 않는 불통의 결정이다. 제대로 가능한 충신이 안 보인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뒤 국방장관, 합참의장, 창원모 총장 등 대장 64명과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은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안보 공백을 빌미로 국민과 군을 분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여 앞서 입장문을 낸 11명의 전 합참의장을 공격을 했는데 이건 다분히 동원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 1000여 명의 입장문이 맞습니까? 11명의 전 합참의장 입장문이 맞습니까? 누가 들어가가지고 이 예비역 장성들을 이렇게 분열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결과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휘부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건 참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 합참 그리고 대통령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북한이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이 다 노출되어가지고 하루에 딱 정해진 장소를 2차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따른 또 경찰의 경비병력 소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국가의 채통에 맞지 않다 하는 문제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11명의 전 합참의장이 아무런 사심 없이 건의했던 것을 내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사고가 없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안전을 이렇게 걱정하도록 만드는 대통령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하면은 이게 뭐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